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코닝 10.5세대 기판공장 준공, BOE 초대형 패널 수급의 숨통, LCD 패널 가격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회사인 코닝이 우한에 10.5세대 기판공장 준공, 이 기판공장을 준공하면서 중국 정부로 지원도 상당히 많았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판공장의 준공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BOE의 우한 공장 옆에 바로 준공을 하기 때문에 BOE에 수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형 패널 수급의 숨통이 트일까? 특히 BOE 같은 경우는 LCD 패널의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좀 있겠죠.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닝이 10.5세대 3370m 곱하기 2940mm 말하자면 좌우폭이 3m에 가까운 유리기판을 지금 만드는 기판 공장을 준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LCD TV 패널 수급에 날개를 달았다. 특히 65인치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거의 3m가 넘죠. 가로폭은 3m가 넘고 세로폭은 거의 3m에 가까운 이러한 기판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65인치 이상 TV 패널의 생산이 높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14일 날 업계에 따르면 코닝이 지난 12일 날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10.5세대 LCD 유리기판 공장을 준공, 말하자면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생산 허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닝의 새 공장은 BOE의 우한 10.5세대 B17 공장 옆에 바로 준공이 되어 있어요. 코닝과 같은 경우는 우한 새 공장은 지난해 1월부터 시제품을 출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공장 준공이 나오면서 양산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준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이 공장을 가동을 계속 잘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준공이 조금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한의 새 기판 공장은 코닝이 중국 내에서 6번째로 만든 LCD 유리 기판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내에서 지금 2번째로 10.5세대 LCD 기판 공장이에요. 이건 허페이에 이은 2번째 10.5세대 LCD 기판 공장인데 허페이에서도 BOE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코닝은 베이징시와 스촨시, 충칭시에도 8.5세대 2200 곱하기 2500mm의 그 LCD 유리기판 공장을 가동 중이에요. 8.5세대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금방 드렸다시피 2200이에요. 2200 곱하기 2500. 자, 일단은 왜 적어드리냐면 10.5세대하고 좀 구분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얘기 드린데 10.5세대 같은 경우는 3370 곱하기 2940이에요. 자, 보시면 2940이죠. 이건 좌우 폭이 가로 세로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으면 대형 LCD 패널을 더 만들기 용이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한 내에 10.5세대 LCD 기판 공장 준공의 의의를 한번 보겠어요. 지금 이 기판 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BOE는 그 65인치 이상 초대형 LCD TV 생산의 경제성 향상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초대형 LCD TV 시장에 더욱더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5세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8.5세대에서 10.5세대로 올라가는데 이 초대형 패널 가능 생산성이 높아져요. 아까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2200 곱하기 2500이에요. 이게 8.5세대인데 지금 10.5세대와 같은 경우는 3370 곱하기 2940이에요. 일단은 전체적인 크기 면에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유리기판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 치율 자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8.5세대와 같은 경우는 55인치 패널이 가장 면치율이 좋아요. 6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면치율은 90% 이상. 말하자면 전체적인 크기에서 6장을 만들고 남으면 이 남은 조각이 10%도 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형 패널을 만들 경우 65인치 그리고 75인치의 패널을 만들 경우 보세요. 면치율이 60%대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8.5세대 LCD 패널을 가지고 LCD TV 패널 그러니까 지금 초대형 패널을 가지고 기판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 때는 대형을 만드는데 지금 잘라져 나가는 유리기판이 소모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10.5세대를 좀 볼게요. 65인치를 8장을 만들고 75인치를 6장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면치율이 95% 이상으로 튀어오른다는 거죠. 이는 같은 시간에 8.5세대보다 65인치나 75인치 패널이 두세 배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면치율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지는 부분이 적어요. 이것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더욱더 세대를 점점 올리려고 그러죠. 지금 10.5세대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레드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도 8.5세대로 종료를 했어요. 10.5세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10.5세대로 지금 속속들이 들어왔었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뚝뚝 떨어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TV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왜 그러면 TV를 대형화를 추진시키고 면치율을 높이려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32인치와 55인치의 수익성 하락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LCD 패널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65인치 이상 TV 출하량이 전년 대비 30%나 하락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하반기 TV 업체의 기존 주력 상품은 지금 32인치에서 55인치예요. 이 32인치에서 55인치, 주력이었던 32인치에서 55인치의 수익성이 하락했던 것은 LCD 패널 가격의 상승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되었던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65인치 이상 초대형 시장의 성장률은 지금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코닝이 9월 달에 광저우에 10.5세대 LCD 기판 공장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샤프, 사카이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죠. 샤프가 광저우에 10.5세대 공장을 만드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아사히 글라스도 10.5세대 LCD 기판 공장을 만드는데 지금 차이나스타가 10.5세대 기판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만듭니다. 자, 그래서 중국 업체들만 10.5세대로 진입을 했어요. 사카이도 그렇고요. BOE도 그렇고요. 차이나스타도 그렇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 업체들이 쏙 빠져버리니까 대형을 하지 않고 8.5세대로 끝내버리고 싹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여전히 가격이 상승 중인 LCD 패널 가격입니다. 지금 이 LCD 패널 가격은 4월 하반기 가격이 상반기 가격 대비 평균 6.2%나 상승했고 이것은 3월과 비교해서 8.3%나 상승한 것이에요. 좀 비교해보면
4월 상반기에서 하반기 LCD 패널 가격 변동 추이라고 지금 제가 올려드렸는데 32인치 패널 같은 경우는 7.8%, 43인치 같은 경우는 4.3%, 50인치 같은 경우는 5.1%, 55인치 4.2%, 65인치 패널 같은 경우는 4.9%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패널 같은 경우는 4.1% 상승했고 모니터형 패널 같은 경우는 4.0%, 4%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예요. 그리고 50인치 패널의 가격은 215달러. 이는 64개월, 말하자면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정점을 찍었고 32인치 패널 같은 경우는 83달러. 70개월, 5년 10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가격 상승이 왜 일어났냐? 지금 LCD 패널 수요가 양호한 상태에서 핵심 부품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패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기판, 그리고 COF라고는 칩온 필름이에요. 인쇄기판, 그리고 DDI 부족. 이것 때문인데 지금 글래스, 기판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까 코닝 거 같은 경우. 그리고 인쇄기판은 유니마이크론과 같은 경우 지금 인쇄기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DDI 부족. 디스크 드라이브 IC라고 하는데 DDI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LCD 패널이 나갈 수가 없어요. LCD 패널이 나갈 수 없고 TV 업계에서도 하나를 팔더라도 더 많은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DDI가 더 좋게 사용되는 그래서 대형화가 지금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연말까지 해소되기 지금 어려울 전망. 이 DDI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공급 부족 현상, 특히 8인치 파운드리의 8인치 웨이퍼의 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이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시장이 어쩌면 클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더 만들게 된다면 DDI 공급 부족은 여전히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지예요. 중국 정부가 이전까지 그 LCD 패널에 대해서 공급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의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급을 안 해주다 보니 어떻게 돼요? 가격의 현실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LCD 패널 가격의 하락을 부추길 것이냐, 글래스가 공급이 되면 코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면 될 것이냐, 저는 아니올시다. 여전히 DDI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언급했던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현재 글로벌 TV 선두 업체이죠. 삼성전자, LG전자, TLC 등과 PC 선두 업계인 델, 그리고 휴렛패커드, 레노버 등의 LCD 구매 충족률이 지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는 LD스플레이, 실리콘웍스 등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향후 실적 개선까지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인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LCD 패널 가격은 전방 수요가 여전히 강한 데 반해서 유통 재고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특히 DDI의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판가 인상세는 올해 중반 이후까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DDI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LCD 패널의 가격은 상승은 여전할 것이고 이 LCD 패널의 가격의 상승이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미니 LED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미니 LED의 가격이 현실화를 좀 더 시킨다면 가격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OLED 패널의 가격과 비교해서 점점 가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OLED로 전환하는 최상위 제품을 OLED로 전환하는 지금
회사들이 더 많아지고 올레드에 힘을 주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 광저우 지금 올레드 패널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지금 돌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지금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